1962년 생인 최민수는 1남 3녀 중 넷째로 서울태생입니다. 최민수의 성장 배경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였던 아버지 최무룡 씨는 최민수가 100일이 됐을 무렵 배우 김지미와 불륜을 저질러 간통죄로 구속됩니다. 형을 살고 나온 최무룡 씨는 우여곡절 끝에 첫 번째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김지미 씨와 두 번째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불륜도 모자라서 이혼 후에 불륜녀와 결혼을 한 남편의 배신에 최민수의 엄마는 수차례 극단적인 행동을 할 정도로 괴로운 삶을 삽니다. 초반에는 김지미가 최민수를 잠시 키웠지만 이후 버림받아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수는 김지미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지금도 가끔 세배하러 간다고 하네요. 또한 대외적으로 김지미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적대 감정을 드러낸 일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합니다. 최민수의 불우한 어린 시절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친척집을 전전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심장질환 중 하나인 부정맥이라는 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멀쩡히 있다가 갑작스럽게 눈이 풀리면서 픽픽 쓰러지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심장이 너무 아파서 길거리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아수에 물을 엄청나게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구토를 하게 됐는데 구토를 하고 나니 심장이 안 아파서 그 경험을 한 후로는 심장이 아플 때마다 물주전자 한 통을 마시고 구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배우의 꿈을 계속 키워 서울예전에 입학했고 배우의 길을 걷게 됩니다. 1985년 단편 영화로 데뷔한 최민수는 1991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에서 단숨에 국민 배우가 됩니다. 최민수는 엄청난 자린고비 정신과 난존여비 사상으로 무장한 이순재의 아들로 나옵니다. 하이라와 결혼을 하는데 하이라의 집안은 매우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라서 최민수 집안의 부조리한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집안의 다른 문화가 만나면서 시작되는 갈등을 그린 작품인데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을 잘 묘사해서 평균 시청률 59%로 역대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드라마 중반까지는 이순재가 아내 김혜자를 완전히 억압하고 무시하지만 김혜자가 더 이상 참지 않고 이혼을 요구하자 충격을 받은 후로는 일하고 들어오는 아내에게 무려 수고했다는 말을 하고 나중에 같이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는 등 점차 권위를 내려놓는 모습이 나옵니다. 대망의 마지막 회는 부엌에 얼씬도 하지 않던 이순재가 아픈 아내를 위해서 밥을 하려다 김혜자한테 들켜 깜짝 놀라 밥솥을 엎지르며 끝이 납니다.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들이 스타덤에 오른 것은 물론이고 OST를 부른 당시 무명 가수였던 김국환 역시 단박에 스타 가수가 됩니다. 이렇게 사랑이 뭐길래가 대박이 나자 바로 다음 해인 1992년에는 좀처럼 흥행을 못했던 영화 쪽에서도 좋은 성적을 냅니다. 결혼 이야기라는 작품인데 최민수, 심혜진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입니다. 공식적인 관객수는 50만이라 관객수만 보면 완전 망한 것 같지만 1992년도 기준으로는 요즘 1000만 관객과 맞먹는 성과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기획영화로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은 작품입니다. 삼성전자의 PPL이 크게 성공한 사례로 기록되었고 1편이 크게 성공하자 2편도 만들어졌는데 최민수가 빠지고 변우민이 주연으로 열연을 했지만 폭망했습니다. 연속으로 흥행작을 만든 최민수는 다음 해인 1993년에 엄마의 바다를 촬영합니다. 교양 있는 부잣집 사모님으로 걱정 없이 살고 있던 김혜자의 가정이 회사의 부도와 남편의 사망으로 공경에 빠지면서 시작됩니다. 하루아침에 친척집 단칸방에 얹혀 사는 처지가 돼버린 김혜자의 가정은 한동안은 본인들의 처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힘들어하지만 동네의 작은 피자집을 인수하면서 인생 처음으로 땀 흘려 일을 해 돈을 벌게 됩니다. 여기에서 최민수는 김혜자의 첫째 딸 고현정과 연인으로 나오는데 김혜자의 이야기보다는 최민수, 고현정이 결혼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시청자들의 관전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독고 형제가 고현정을 좋아하게 되면서 최민수와 고현정의 사이가 미묘하게 흔들리는데 원래 독고 형제는 그전까지 무명이었고 해당 드라마에서도 10회 분량만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시청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어 마지막 회까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은 최민수에게 또 하나의 추억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내 강주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강주은과 최민수는 1993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처음 만났는데 강주은은 참가자이고 최민수는 대회 진행자로 최민수가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후에 강주은이 최민수 사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최민수는 커피숍으로 가자고 했고 만난 지 3시간 만에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강주은은 거절하고 캐나다로 돌아갔는데 최민수가 강주은을 꼬시기 위해 거의 매주 주말에 왕복 34시간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를 왕복했다고 합니다. 강주은은 최민수의 이런 행동을 처음에는 객기 정도로 생각했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상당 기간 동안 초장거리 연애도 마다하지 않는 최민수의 마음에 감동해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빚이 지금 가치로 계산하면 30억 정도 있어서 엄청나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 비행기 티켓값도 빚이 아니었을까 궁금하네요. 그렇게 결혼한 최민수는
1995년에 인생작 모래시계를 촬영합니다.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던 SBS가 사활을 걸고 제작한 작품으로 MBC의 김종학 PD를 삼구초리 끝에 스카우트했고 MBC의 간판 스타 최민수, 박상원을 둘 다 빼오고 거기에 신인 이정재를 발굴했습니다. 조폭과 폭력을 미화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현대사의 굵직한 실제 사건들과 가공의 등장인물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대본과 연출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최민수가 주인공인데 극 중에서 최민수의 아빠는 최민수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걸로 나옵니다. 작은 술집을 운영하는 엄마와 생활하는 최민수는 학창 시절에 싸움만 하다가 엄마가 본인 때문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같은 반 전교 1등 박상원에게 도움을 청해서 학업에 전념하게 됩니다.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만 아빠의 행적이 문제가 되어 꿈이 좌절되고 유일한 혈육이었던 엄마마저 세상을 떠나자 암흑세계에 입문하면서 정치깡패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고현정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되고 가진 게 없는 자신의 사정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와싱 상담하여 암흑세계에서 거물이 되고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넌 내 여자니까. 나 떨고 있냐? 등 최민수의 대사는 유행어가 될 정도로 초대박이 났죠. 그렇게 모래시계로 대박을 낸 후 드라마 사랑의 전설, 태양의 남쪽, 한강수 타령, 영화 리허설, 나에게 오라, 인샬라, 블랙잭, 남자 이야기, 리베라메 등이 출연했지만 이렇다 한 성적을 낸 작품은 한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건으로 신문에서 최민수의 이름이 나왔는데 2004년 조폭이자 한우 가게에서 수입고기를 파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탈세까지 저지른 서방파 행동대장 나씨가 구속되었을 때 최민수 등 12명의 연예인들이 예술을 이해하는 조폭이니 선처를 부탁한다라는 붕딱 같은 취지의 청원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연예인들이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썼다기보다는 연예계 관계자나 조폭인 나씨와의 친분 때문에 이름만 빌려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해당 사건으로 인해 연예계가 조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세상 부각이 되었습니다. 크게 흥행작이 없던 최민수는 2006년 영화 홀리데이로 인기몰이를 했는데요. 실화를 기반으로 한 이 영화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560만 원을 훔친 본인은 무려 17년의 형량을 받고 70억을 횡령한 전두환의 막내 동생 정경화는 3년 3개월 만에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은 죄수가 불만을 품고 탈옥한 후에 인질극을 벌인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 묘사한 것처럼 지광원 일당은 인질들에게 대단히 신사적이었다고 당시 인질들이 증언했습니다. 인질들에게 죄송하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수차례 말했고 인질극을 벌이는 연출을 할 때는 금방 끝날 테니 이해해달라, 절대로 다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인질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외쳤지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지광원 일당은 절대로 무죄가 아니었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과 11범이라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돈이 있으면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 있고 돈이 없으면 훨씬 가혹한 처벌을 받는 현실은 씁쓸하긴 하네요. 참고로 지광원의 국민학교 때 꿈은 시인이었다고 합니다. 최민수는 불미스러운 일로 다시 한번 뉴스에 얼굴을 비춥니다. 2008년 도로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500m를 질주했다는 믿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최민수는 기사가 나오고 이틀 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며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스스로 산으로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폭행 부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도 원치 않았고 흉기를 사용해 위협했다는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됐다고 합니다. 2015년에도 폭행 문제로 다시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요. 프로그램 나를 돌아봐 녹화 도중 PD와 말싸움을 하다가 PD의 턱을 돌렸다고 합니다. 양측은 원만하게 화해했다고 하지만 최민수는 본인 때문에 프로그램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판단해 자진 하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욱하는 성격을 고치지 못한 최민수는 2018년에 징역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여의도 한 도로에서 피해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을 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는 내용이었는데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3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최민수 측의 주장은 내가 1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갑자기 깜빡이 표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차선을 변경해 들어왔다. 동승자가 커피를 쏟을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접촉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냥 가버렸다.
그래서 내가 경적을 울리면서 차를 세우라고 했지만 상대방 차는 무시하고 그냥 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상대방 차량 앞으로 가서 차를 멈추게 했다. 그때 내 차의 속도는 2에서 30km였다. 이후 상대방과 실랑이를 했는데 연예계 활동을 못하게 해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는 등 막말을 했다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최민수 측이 거짓말로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 접촉 사고를 내지 않았고 막말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다만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집행유예 2년으로 양형했습니다. 최민수 측과 상대방 측 모두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CCTV의 사건의 전말이 거의 보존되어 있었고 최민수의 주장 중 하나인 상대방이 접촉사고를 유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사건 사고로 뉴스에 나오던 최민수는 2020년 오랜만에 넷플릭스 드라마로 주목받게 됩니다. 인간 수업에서 신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하는데요. 미성년자 성매매를 주제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이중성과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미성년자의 범죄와 성인의 범죄는 근본적으로 같고 따라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죄가 가벼워질 수는 없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서 움직일 때 최민수만 자신의 사업 파트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은 드라마이지만 멋지네요. 아직도 카리스마가 흘러넘치는 모습으로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시는 최민수님, 사건 사고 소식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제는 좋은 소식과 좋은 연기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끝!